지금 이 시각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무죄 추정, 비공개, 이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모습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요. 강신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지금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올림머리를 한 모습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산 오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헝클어진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오늘은 조금 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많이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할 때마다 항상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다 보니까 아마 변호인 등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 세간에 이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지를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막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거수일투족 다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요번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된 좀 앞머리도 앞머리를 좀 다른 정리한 느낌이에요. 느낌이거든요. 네. 아,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네, 아. 다르기도 한 느낌이고 지난번보다는 아주 좀 말쑥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게 변호인하고도 아마 충분히 얘기가 되고 숙지가 된 상황에서 저런 모습으로 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저게 지금 완전히 지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저걸 놓고 이제 막 각종 억측이 했었어요. 사실상 뭐 자포자기한 것 아니냐부터 또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등등의 막 각종 추정이 나오니까 아마 좀 신경을 좀 쓰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시 재판인데 오늘도 도착한 시간이 8시 55분이에요. 굉장히 호송차가 빨리 오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왜 그러냐면 도로사정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구치소에서 네. 그리고 혼자 이동하시긴 하지만 다른 구치소 차량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 차만 따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주일에 4번 재판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쯤은 헝클어진 것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도 그런 생각 혹시 이제 지난번에 발톱 뭐 아파서 병원도 갔었던 얘기도 있고 계속해서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혹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연장하려고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쏠려 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네. 이런 얘기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초 대법원이 이제 주요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네.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생중계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결국 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결국 생중계가 불어처분이 났습니다. 네. 저런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의 이제 아직까지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다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전국 법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8% 정도가 찬성을 했었고, 그래서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규칙 개정도 상당히 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개정이 됐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선고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바꿔놨거든요. 선고만 공개할 수 있고 네. 피고인의 얼굴은 비추지 않고 재판장 얼굴만 보여주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건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누구나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재판부가 하루 전까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이 커야 된다는 게 요건인데 네. 피고인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도 그렇죠. 재판 네.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시국 사건이나 그런 거 아니라면 대부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 이익 부분인데 제가 생각이 좀 짧은지 몰라도 이거 말고 더 공공이익이 큰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 규정 자체를 바꾸어놓은 대법원 규칙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1심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심에 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이 서운해요, 저는 사실은. 말씀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불이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재판부의 불이익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쏠릴 텐데 금요일 오후 2시에 그거를 고스란히 앞에서 판결문을 읽는 거를 너무 못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씀하시는 박지원 변호사 지적한 바처럼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대한민국 세계 1위의 이재용 부회장이 또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인도 관련돼 있어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했냐 말냐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얘기거든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을 비춰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왜 재판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단순하게 유죄 무죄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다 우리가 들어야 납득할 수도 있고 혹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재판부 입장은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항소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또 뒤집히면 또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 조금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머리 흐트러진 모습까지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매일 보고 있죠. 매일 보고 네, 있잖아요. 매일 보고 있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인권은 없는 겁니까? 그게 네.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그 정도를 재판부가 희생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결단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 삼성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선고도 비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은 저게 답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육성도 굉장히 짤막하게 작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짜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도 지금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 반복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생중계가 안 된다면 결국 저 영상을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1심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심이 아닙니다. 1심에서 지금 현재 설령 유죄가 났든 무죄가 났든 2심에서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180도로 뒤집혔다. 단 1심 때 재판관 판사가 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 뒤집혔고 어떤 부분이 그렇겠죠? 그대로 됐고 예. 그런 부분에서 재판관이 사실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2심에 많이 뒤집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담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사라면 그런 부담을 생각하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영장 판사들 다 이름 공개되고 그렇죠. 실명들 그리고 최근에 조윤선 전 장관 일부 무죄 내린 판사 부장 판사도 실명 다 공개되고 예. 신상이 지금 다 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고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거고 예. 규칙을 그렇게 바꿔놨으면 이거 하라고 바꿔놨는데 그걸 딴 데로 지금 했다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사실 안 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 전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선례가 됩니다. 1심에서는 공개를 못하는 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선고 중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예. 1심은 안 되고 2심에 가서만 생중계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공개하지 말라. 예, 일단 그건 공개하지 기본적으로 말라. 안 할 것이다. 안 하고 공공이익을 따질 건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만큼의 공공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생중계가 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과연 1심 판결이 났을 때나 2심 판결이 났을 때 이를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거를 승복할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솔직히 어떤 판결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간에 굉장히 극렬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찬반 움직임이 뜨거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생중계 같은 경우에 자칫 오히려 말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틀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고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생중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싶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쓸데없는 또 빌미를 또 줄 수 있어서 또 신중한 것 같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이 호위무사, 친박, 핵심, 뭐 8인방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옹호를 했고, 감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친박 의원들이 잘 안 보입니다. 당권이 이미 홍준표 대표에게 넘어가서 그랬을까요? 좀 희한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새로운 신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고 마중도 나가고 한 전 총리 만기 출소에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런데 밑으로 가면 대신 이쪽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죠. 보수 야당 쪽으로 눈이 간다. 당하고 또 당해도 조용한 쪽, 무력감이 엄습한다.
뭐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가 다시 통합해야 된다 하는데 대전제가 있죠.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친박 핵심들의 정치적 거취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박대철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전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의 의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 핵심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찰 수사가 있을 때 물론 비극적인 사고로 끝이 났지만 안희정 지금 중남지사가 그때 뭐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 패족이다. 그랬었죠. 정치권에 물러나겠다. 그게 정치인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네. 정치적 실패를 했을 때 정치인에서 물러나겠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을 했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무죄를 떠나서 정치적 측면만 놓고 보면 정권을 빼앗겼죠. 탄핵당했죠. 그다음 국민의 마음속에 떠났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당했죠. 그러면 과거 대통령들은 다 스스로가 탈당을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 유무죄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현 홍준표 대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당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못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주의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어떻게 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 가운데 정계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오히려 진보 진영의 그 당시 친노 진영의 핵심 인사들은 스스로 패족이다.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완전 떠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도대체가 이 정치적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스스로가 탈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출당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되는 정말 정치적으로 좀 그로테스크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친박 핵심 의원들이 좀 통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거 친박 핵심 의원들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감쌌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애국가를 부를 수도 없고 태극기를 흔들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숨 살겠다고 가만히 숨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앞장서서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뱉고 나는 이런 것은 부부간에도 서로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네, 뭐 지금 보시기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의원, 서청원 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또 친박 핵심들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지금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처해진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까 봐 조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향해서 막 재판정에 와서 어쨌든 소란을 부려도 나를 아직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재판정에 이 의원들이 왔다. 조원진 의원 말고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원진 의원만 끊임없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고요. 본인이 이제 아예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분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래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공식적으로 아예 출당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고 최소한 범위를 접어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의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친박이라고 불렸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번 가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국회까지 왔었을 때 굳이 카메라 앞에서 나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던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을까? 어디가 있을까? 안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어떤 뭔가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뭉쳤던 집단이 아니라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가진 영향력 하에서 그냥 이익만을 노렸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끈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모습을 같이 그 사람 옆에서 이익을 노렸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이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를 하는 김진태 의원 모습도 보셨는데 그런데 박지원 의원
이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 좀 문제 발언을 하신 분들은 그렇죠.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뭐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네. 좀 군대야 일어나라. 뭐 이게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그렇죠. 시절입니다. 그런 어떤 발언을 저런 듣거나 구호를 예. 구호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행주치마 의병대라는 그 있고요. 네. 센터가 뭐 간첩 대청소 뭐 이런 네. 거 했던 군인권센터가 고발했으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어요. 내란 선동. 쿠데타를 하라고 지금 부추겼다 이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고발인 조사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당했으니까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글쎄 뭐 쿠데타를 촉구했다는 의미에서 내란 선동 뭐 글자 그대로 따지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란 의미가 뭐 저 정도가 아니고 일지방의 어떤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성립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고발인은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또 피고발인 저런 피켓을 했던 사람 하여튼 단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발한 데가 이제 그 고발을 한 곳이 네. 고발인 쪽이 이제 진보 성향의 단체들인 것 같아요. 네, 뭐 군 인권 단체라든가 이제 실제로 이제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실제 마지막에 탄핵 결정난 이유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도 벌어졌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거죠.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다른 이런 내용들의 재판이 다 진행 중이고 또 박사모 회장도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이게 사건이 언제 이게 좀 종결이 될지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 이슈투데이를 시작해서 10월 말부터 국정농단을 다뤄왔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달 정도면 이제 벌써 1년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방송해 드려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가 아닌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은 이미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는데 검찰 쪽에서 재조사해야 된다, 재소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향이 달라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단체를 적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은 이제 자신과 성향이 같기 때문에 특혜를 준 단체를 적은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 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이 관여 혐의를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런 정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직접적으로 이른바 관제 데모라고 하죠. 그쪽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구까지도 자세하게 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그냥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대기업들 정경련을 통해서 그 관변 단체들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블랙리스트와는 또 다른 차원,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지만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블랙리스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이 들어가기 전에 시작돼서 본인은 과제하지 않았다는 질문으로 약간 비껴간 측면이 있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과연 기소와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이제 검찰 재소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등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온 거잖아요. 별건입니다. 별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죄 받았던 부분이 쉽게 말하면 투명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몰랐다. 다 있어. 지시 받고 그냥 자기 지나서 밑에 갔고. 근데 지금 발견된 어떤 증거들은 공모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하고 둘이 짜고 공모했다라는 증거라 그러면 만약 지금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그 당시 정무비서관이었던 신동철 비서가 이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지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양질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리스트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경련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지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신동철 비서관도 최근 면회 갔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도 좀 불가피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집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 또 이런 얘기가 들으면
또 오싹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